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인 70세 넘으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 5가지에서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장천공과 심부전, 그리고 심정지 위험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상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오라고 하니까 혹은 자녀들이 효도 차원에서 예약해 주니까 아무런 소화기 증상도 없는데 별 생각 없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수면으로 한 번에 받으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혹시 이번 달에 여러분이나 부모님께서 정기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무서운 위험을 인지하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꼭 숫자 1을 적어보시고 다시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특히 70세의 늙고 약해진 몸으로 하루 전날 굶고 독한장, 정결제, 즉 설사약을 억지로 마셔 몸속 수분을 다 빼는 상태에서 수면 마취제까지 맞으며 위와 대장을 한 번에 검사하는 것은 콩팥의 치명적인 허혈성 손상, 즉 신장을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소화 불량이나 혈변 같은 아무런 이상 증상도 없는데 단지 내 몸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막연한 목적만으로 이 무시무시한 수면 콤보 검사를 강행하는 것은 내 수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여러 의학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령자가 무리하게 수면, 내시경을 진행한 직후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급성 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무서운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왜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굳이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새로운 병을 얻어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눕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 몸을 스스로 지키며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위험한 검사 일정을 달력에 적어두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뚜렷한 증상이 없을 때 무심코 받는 수면 내시경 검사가 어떻게 내 몸속 신장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끔찍한 부작용 없이 내 소중한 신장과 위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연치유법과 안전한 대체, 검사법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요양원으로부터 구하고 싶다면 부디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과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이토록 위험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대형 병원이나 검진센터의 입장에서 환자는 한 명의 인격체라기보다 거대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되기 일쑤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본래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고 기계를 쉴 새 없이 돌려야만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검진 문화 속에서 의사는 한 사람의 체질이나 평소 먹는 약, 그리고 콩팥의 미세한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위와 대장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면 내시경 콤보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검사를 받고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만 책임집니다. 검사 이후에 여러분의 신장이 서서히 기력을 잃고 몸이 붓거나 소변에 이상이 생겨도 그것이 며칠 전 받았던 무리한 내시경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며 또 다른 약을 처방해주곤 합니다. 결국 병원은 검사로 돈을 벌고 다시 그 부작용을 치료하며 또 돈을 버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냉혹한 의료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병원으로부터 단 1원의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곁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 숨기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요양원행 급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검사가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부터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한 이 전쟁에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 문턱을 넘어서 검진대 위에 눕기까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의 최후 보루입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의 신장은 이미 젊은 시절에 비해 절반 가까이 그 기능이 자연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가냘픈 상태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수면 내시경 콤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닥뜨리면 신장은 문자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타격은 바로 극심한 탈수 현상입니다. 위와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받기 위해 여러분은 하루 전날부터 금식을 하고 정체불명의 독한 가루약을 물에 타서 대량으로 마셔야 합니다. 바로 장을 깨끗이 비워내는 장정결제입니다. 이 약은 단순히 장 속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속 세포들이 꼭 쥐고 있어야 할 소중한 수분을 강제로 쥐어짜서 항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70세의 메마른 몸에서 이토록 많은 수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혈액은 끈적끈적한 조청처럼 변하게 됩니다. 심장에서 신장으로 신선한 피를 끊임없이 보내줘야 하는데 혈액이 너무 탁해지고 양 자체가 부족해지니 신장은 이때부터 이미 헐떡거리며 질식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타격은 더욱 치명적이고 잔인합니다. 바로 수면 마취가 불러오는 급격한 혈압 저하입니다. 병원에서는 잠시 따끔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안심시키지만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수분을 다 잃어버린 탈수 상태에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강력한 수면 마취제를 투여받으면 혈압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을 소리 없이 죽이는 진짜 살인마입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장기이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으로 피가 밀려 들어와야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뚝 떨어지는 순간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로 가는 혈류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신장은 그야말로 검진대 위에서 질식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허혈성 신손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콩팥에 내리는 사형 선고라고 부릅니다. 이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소가 끊긴 상태에서 신장의 핵심 부위인 세뇨관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갑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 소중한 세포들은 한번 파괴되면 젊은 사람들과 달리 어르신들은 다시 되살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검진실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콩팥은 피를 달라고 산소를 보내달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셈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이 들면 여러분은 그저 몸이 조금 무겁고 입이 마르며 유난히 피곤하다고만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신장이 주인인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왜 거대한 병원 시스템은 이런 무서운 연쇄 반응을 미리 경고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저 모니터에 뜨는 수치만을 기계적으로 확인하며 검사를 마칠 뿐입니다. 검사가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의 발등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며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도 그들은 그것을 당시 받았던 내시경 검사와 절대 연관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하고 차갑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자에게 가해지는 무리한 내시경 준비 과정과 수면 마취는 신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신장을 선천지본이라고 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이토록 귀한 장기를 단지 건강을 확인하겠다는 막연한 욕심 때문에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장기입니다. 만약 관리를 잘못하여 투석을 시작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지옥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병원을 찾았을 뿐인데 병원의 무관심과 기계적인 이윤, 추구 시스템 때문에 인생의 황혼기를 투석기 옆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원통하고 개탄스럽습니까? 저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불편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을 멈추지 않고 전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신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구체적인 검사 항목 5가지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몸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장이 질식하는 그 공포스러운 메커니즘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남은 여생의 질을 결정지을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블랙리스트 5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 대기실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나 친절한 간호사의 안내 멘트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저와 같은 연구가만이 전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내시경 검사는 바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위와 대장 수면 내시경 콤보입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유독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한번 잠든 김에 위도 보고 대장도 한꺼번에 검사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유혹합니다. 자녀들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이 콤보 검사를 예약해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70대에 약해진 신장에는 사형 선고를 2번 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위내시경을 위한 수면 마취 하나만으로도 신장은 혈압 저하라는 큰 충격을 받는데 여기에 대장 내시경까지 더해지면 검사 시간은 2배, 3배로 길어집니다. 마취제 투여량은 늘어나고 혈압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는 그만큼 오랫동안 차단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가일 행사가 이득일지 몰라도 70세 어르신들에게는 신장을 파괴하는 일 더하기 1은 재앙일 뿐입니다. 특히 위나장에 아무런 통증도 없고 혈변을 보지도 않으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전조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정기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무리한 콤보를 선택하는 것은 네 발로 요양원 문턱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고농도 인산염 성분이 포함된 장정결제를 사용하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장을 비우는 약을 마셔야 하는데 이 약들 중 일부는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 몸의 수분을 강제로 끌어당겨 장을 씻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나고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이 인산염 결정체에 의해 긁히고 막히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인산염 신병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검사 직후가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서서히 신장 수치를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가 잘 끝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신장 안에서는 인산염 결정들이 밝혀 필터를 하나씩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가 있는 70대 어르신들에게 이런 독한 설사약은 신장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 건강검진을 위해 내시경을 받은 뒤에 며칠 동안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이 퉁퉁 붓거나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달라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경험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짧은 경험 공유 한마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 의심 없이 검사 예약표를 들고 있는 수많은 동년배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연구실로 찾아왔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산책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던 70이 새해 김어르시는 자녀들이 예약해준 종합검진에서 위대장 수면 내시경 콤보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그저 조금 어지럽고 피곤할 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일주일 뒤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신장 기능이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은 검사 전 마셨던 독한 약과 마취 중에 겪었던 저혈압이 이미 노화된 신장에 치명타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병원은 숫자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결과지 한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과 가족의 몫이 됩니다. 거대한 의료 자본주의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예방이 최고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검사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방은 기계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70세의 신장은 이제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물을 쥐어짜고 마취제로 잠재우며 고문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사가 무조건적인 수면 콤보 검사를 권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내 신장 수치가 이 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마취 중에 혈압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그런 부작용은 흔치 않다는 말로 여러분의 질문을 일축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병원의 화려한 겉모습과 최신 장비라는 말에 속아 내 소중한 콩팥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침대 위에서 기계에 혈액을 맡기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지만 사실 장을 비우는 약 중에는 신장에 부담이 적은 약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복용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먼저 권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수면이 아닌 비수면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신장이 질식하는 저혈압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은 이런 선택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잠들어야만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병을 찾겠다고 내 생명의 근원인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빈대를 잡겠다고 촉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지키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거부권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나머지 3가지 블랙리스트 항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라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의 세월을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자연 속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그 은밀하고도 위험한 검사법들, 나머지 3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끝까지 이 진실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이자 생명의 샘이라 불리는 신장의 속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 미세한 세계의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만 여러분은 무분별한 검진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70대 어르신들의 신장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병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신장이 100명의 젊은 군인이 지키는 튼튼한 성벽이었다면 70세의 신장은 단 5명의 지친 노병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허술한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태에서 수면 마취와 장세정제라는 강력한 적군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그 울타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 안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조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중한 영양분은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섬세한 일을 수행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필터가 200만 개 정도 들어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숫자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70세가 넘으면 이 필터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굳어버리거나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생명력의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가느다란 필터들이 수압과 혈액의 양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 검사를 위해 전날부터 금식을 하고 독한 약을 마시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며 혈압이 요동칩니다. 이때 사구체 필터들은 물이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며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면 마취제가 투여되어 혈압이 뚝 떨어지면 사구체로 흐르던 혈액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피가 돌지 않는 필터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질식하게 되고 결국 세포들이 괴사하게 됩니다. 한번 죽어버린 사구체는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증상 없는 수면 내시경을 70대 어르신들에게 절대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신장에는 고통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장이 아프면 속이 쓰리고 간이 나쁘면 피로를 느끼지만 신장은 필터가 70%, 80%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자각 증상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잠에서 깨어나 병원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은 그저 한숨 푹 잘 잤다며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각 여러분의 등 뒤에서는 수십만 개의 사구체 필터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에 몸이 조금 붓거나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신장이 주인인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눈물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독소를 걸러내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고마운 신장이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댓글창에 확인이라는 두 글자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확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했다는 표시를 넘어 내 몸의 주인으로서 내 생명의 근본인 신장을 악덕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엄숙한 선약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라고 적어주시고 다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병원에서 하는 혈액 검사 수치만을 맹신합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의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실제 신장 기능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신장의 예비 능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내시경 검사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순식간에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 전 수치가 정상이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치 썩은 다리 위를 자동차로 지나가라는 무책임한 말과 같습니다. 또한 신장의 세뇨관이라는 조직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은 사구체에서 걸러진 물을 다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시경을 위해 마시는 장세정제와 수면 마취제의 대사산물들이 이곳을 지나가며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킵니다. 특히 인산염 성분이 들어간 약들은 세뇨관 벽에 딱딱한 돌을 만들어 밝히게 합니다. 이 미세한 결정들이 신장 조직을 긁어내고 염증을 일으키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심해지고 결국에는 혈액투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이런 미세한 파괴 과정을 여러분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루에 100명, 200명의 환자를 검사대에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장 필터가 몇 개나 죽어나가는지는 그들의 관심 밖입니다. 시술 후에 생기는 부종이나 소화 불량은 그저 검사 후에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70세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인 타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상은 누적되어 만성적인 질병으로 남게 됩니다. 자연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몸은 천지의 기운을 받아 스스로를 정화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그 정화작용의 핵심입니다. 이 소중한 능력을 인위적인 약물과 무리한 시술로 마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70대의 노후는 얼마나 더 많이 검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기계에 내 혈액을 맡기는 투석 환자의 삶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신장의 미세한 비밀들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신장은 주인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죽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신장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몸 안의 작은 필터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병원의 기계적인 권유에 당당히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나머지 3가지 블랙리스트 항목들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3번째와 4번째 항목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한다고 믿었던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병원 스케줄에 저당 잡히기 전에 이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따뜻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장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이 소리 없이 파괴되는 과정을 들으시니 마음이 무척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나머지 블랙리스트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70세 이상의 우리 몸에는 그 하나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3번째 위험한 상황은 바로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거나 감기 몸살 기운이 남아있을 때 억지로 진행하는 수면 내시경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성실합니다. 예약 날짜를 잡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자녀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예약해 주었다는 미안함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검진실로 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자살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70세의 몸은 이미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젊은 시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감기나 염증으로 체내의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수면 마취제가 투여되면 우리 몸은 마취제의 독성을 해독하고 무너진 혈압을 올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됩니다. 이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신장과 심장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급격한 기능 저하를 겪게 됩니다. 만약 오늘 몸이 유난히 무겁고 오한이 느껴진다면 병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예약을 취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가장 현명한 결단이자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네 번째 블랙리스트는 무분별한 폴립 절제술입니다. 내시경을 하다가 아주 작은 용종이 발견되면 병원에서는 온 김에 다 떼어내자고 쉽게 말합니다. 물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큰 용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지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종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출혈은 어르신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큰 부담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은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며칠 뒤에 지연출혈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지혈을 위해 독한 약을 쓰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 신장은 다시 한번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며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떼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고 봐도 되는 것인지 꼼꼼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무시무시한 조합인 위대장 내시경과 조영제 CT 검사의 동시 진행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하루에 다 끝내야 효율적이라며 내시경을 마치고 바로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스케줄에 넣기도 합니다. 이것은 70대의 신장에게는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극도의 공포입니다. 수면 내시경으로 이미 몸이 탈수되고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요오드 성분이 가득한 조영제가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들어오면 신장의 여과막은 문자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이를 의학계에서는 조영제 신병증이라고 부르는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검사 부작용 1, 2가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에서는 CT도 찍어야 정확하다고 유혹하겠지만 하루에 이 두 가지 독성 물질을 동시에 받는 것은 내 수명을 스스로 단절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CT 검사가 정말 꼭 필요하다면 내시경 검사와 최소 2주일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 시스템의 이기적인 속도전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천천히 내 몸의 속도에 맞춰 건강을 관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병원은 수익을 위해 여러분의 검사 시간을 단축하려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주인의 따뜻한 인내와 배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것을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70년 넘게 주인을 위해 고생한 내 소중한 장기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무리한 검사로 인해 병을 찾으려다 오히려 생명의 근원인 신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위해 먹는 약들이 내시경과 만났을 때 어떤 무서운 폭발을 일으키는지 그 위험한 상호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이니 끝까지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평소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한두 알씩은 꼭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내 생명줄처럼 굳게 믿고 드시던 이 약들이 내시경 검사와 만나는 순간 내 신장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대형 병원에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개개인의 복용 약물과 신장 상태를 꼼꼼히 대조하지 못해 발생하는 매우 흔하고도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서도 텔미사르탄이나 칸데사르탄 같은 안지오텐신 차단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약들은 평소에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내시경 검사를 위해 전날부터 금식을 하고 독한 설사약을 마셔 몸이 바짝 마른 탈수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면 마취제로 인해 혈압이 한 번 더 뚝 떨어지면 우리 신장은 스스로 혈압을 조절해서 필터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혈압약이 신장의 그 마지막 방어, 기제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결국 신장은 무방비 상태에서 피를 공급받지 못해 질식하게 되며 이는 곧 급성 신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이나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습관적으로 먹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들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면 내시경을 진행하면 신장의 역과 기능의 과부하가 걸려 신장 조직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의사가 검사 2-3일 전부터 이 약들을 잠시 중단하라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족,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나 형제 혹은 나이 드신 부모님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즉시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을 평생 투석기 옆에서 보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약 주머니, 속사정까지 하나하나 다 깊이 들여다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깨어있는 지식과 현명한 대처만이 이 무서운 약물 상호작용에 덫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병원의 처방전이 아니라 내가 먹는 약이 언제 어떻게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지혜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은 아는 만큼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험한 폭탄을 피하는 법을 확실히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내 신장을 다시 살리고 위장을 부드럽게 치유하는 자연의 위대한 해결책 3단계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험한 약물의 덫과 무리한 시술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몸을 스스로 살리는 위대한 3단계 해결책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들은 차가운 기계가 아닌 따뜻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혜로운 거부입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기계적인 수면 내시경은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신장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혈변 혹은 급격한 체중 감소 같은 명확한 위험 신호가 없다면 단순히 남들이 다 하니까 혹은 병원에서 오라고 하니까 하는 수면 검사는 과감히 줄이거나 거절하셔도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병원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무리한 검사로 병을 찾으려다 생명의 근본인 신장을 잃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굳이 전신을 잠재우지 않아도 분변 자멸 검사나 정밀 혈액 검사만으로도 우리 몸의 이상 징후를 충분히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위벽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혈압 저하의 위험이 있는 수면, 마취 대신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비수면 방식이나 가느다란 관을 코로 넣는 비강 내시경을 의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이것이 콩팥의 질식을 막고 생명의 맥을 잇는 가장 현명한 중도의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연의 위대한 식재료를 통한 신장과 위벽의 자연 치유입니다. 만약 내시경 검사를 이미 받으셨거나 평소 신장이 걱정되신다면 검사 직후부터 신장의 해독을 돕기 위해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자주 마셔 몸속에 남은 마취제와 약물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또한 산에서 나는 약이라 불리는 산약, 즉 마를 주목하십시오. 마 속에 들어있는 그 끈적한 뮤신 성분은 상처 입은 위벽을 감싸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신장의 사구체 필터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돕는 최고의 천연 코팅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부드럽게 삶은 양배추를 매일 곁들여 드신다면 거친 마취제와 설사약으로 상처 입은 내 몸의 장기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가장 귀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실천. 지금 바로 댓글에 실천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해결책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며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병원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약을 팔고 더 복잡한 시술을 권하지만 진정한 치유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소박한 밥상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천수를 누리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진실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은 모든 장기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비로운 생명의 집입니다. 단순히 위장을 점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신장을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병원의 차가운 기계와 무미건조한 숫자들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진실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이 요양원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웃으며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으로 준비한 식사 후 신장이 보내는 3가지 긴급 경고 신호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저와 함께 자연이 준 위대한 치유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건강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